오늘은 AI 시대에 어떻게 부를 창출하고 99%의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피터 디아만디스와 사림 인마일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와 성공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건데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10억 달러 기업을 단 3명이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놀랍게도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AI 시대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림 인마일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만 명의 직원이 필요했던 일을 이제는 AI가 대부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CEO, 제품 담당자, 운영 담당자 이렇게 3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AI 보시 재무, 마케팅 등을 모두 처리할 수 있죠. 이것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기억하시나요? 페이스북에 10억 달러에 인수될 당시 직원이 고작 13명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AI의 도움으로 그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도 대규모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떻게 AI를 활용해야 할까요? 디아만디는 모든 회사에 차이프 AI 오피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역할은 AI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AI 동향을 파악하고 회사의 각 부서가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을지 조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팀에게는 AI를 활용해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겠죠. 또는 제품 개발팀에게는 AI를 활용한 신제품 아이디어 도출 방법을 조언할 수 있을 겁니다. 인사팀에게는 AI를 활용한 인재 선발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요. 실제로 AI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스마일은 이런 조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뉴스레터의 참여율을 높이고 싶다면 챗GPT에게 어떻게 하면 이 이메일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AI가 더 나은 제목을 제안하거나 소셜 공유 링크를 추가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겁니다. 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본 한 회사는 이메일 참여율이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IE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인드셋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디아만디는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과 놀이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의 팀과 3일 동안 집중적으로 AI를 활용해 콘텐츠와 계획을 생성하는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AI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연결고리를 AI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AI와 협업할 때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엉뚱해 보이는 아이디어도 한번 시도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아만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AI는 대중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죠. 이는 소비자는 혜택을 받겠지만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매우 빠르게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들은 3년 안에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평생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가? 라는 새로운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 다이아만디스와 이스마일은 대규모 변혁적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암을 치료하겠다는 깊은 열정이 있다면 어떤 도구나 능력이 생기더라도 그 감정적 연결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줄 것입니다. MTP의 좋은 예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들 수 있습니다. 인류를 다중 행성종으로 만들겠다는 그의 비전은 단순한 비즈니스 목표를 넘어서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런 큰 목적이 있기에 스페이스X는 수많은 실패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테슬라를 들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테슬라의 미션은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런 큰 목적이 있기에 테슬라는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죠. 또한 그들은 지수적 조직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는 기존의 선형적 성장 모델을 넘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이런 조직들은 10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인력을 활용하는 Staff on Demand입니다. 이는 고정 인력을 최소화하고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우버는 운전기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성장했죠. 이런 방식은 회사의 유연성을 크게 높이고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커뮤니티와 군중의 힘을 활용하는 커뮤니티 앤 크라우드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의 집주인들을 활용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이를 통해 에어비앤비는 호텔 체인들과 달리 막대한 부동산 투자 없이도 전 세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죠. 셋째, AI와 알고리즘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AI를 활용해 개인화된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처럼요. 이를 통해 넷플릭스는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하고 콘텐츠 소비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의 자산을 활용하는 레버리지 에셋입니다. 아마존이 초기에 자체 물류센터 없이 시작한 것처럼요. 이를 통해 아마존은 초기 투자 비용을 크게 줄이고 빠르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참여를 유도하는 엔게이지먼트입니다. 게임화나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리워드 프로그램은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특성들을 갖춘 조직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더 잘 적응하고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모델을 적용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평균 3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AI 시대에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 마인드셋을 제시합니다. 호기심, 풍요의 사고방식, 지수적 사고, 달 착륙 수준의 목표 설정, 목적 지향성, 그리고 감사의 마음가짐이 그것들입니다. 특히 풍요의 사고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세상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인드셋입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극히 일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이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에너지 부족 문제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계속해서 넓혀주고 있습니다. 지수적 사고도 중요합니다. 이는 선형적 성장이 아닌 기하급수적 성장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성장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미래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 착륙 수준의 목표 설정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목표를 설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야심찬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세요. 이는 단순히 더 좋은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 도시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목표입니다. 이제 AI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더 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큰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며 끊임없이 학습하고 적응한다면 여러분도 AI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변화는 항상 기회를 동반합니다. AI가 일자리를 뺏는다고 걱정하기보다는 AI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관리하는 AI 트레이너나 AI의 결과를 해석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AI 인터프리터 같은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의성, 감정지능,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윤리적 판단 능력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능력들은 AI 시대에 더욱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디아만디스와 이스마일은 또한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AI 기술은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한 번 배운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생 학습이 아닌 하루 단위 학습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말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험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들은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AI 시대에는 빠른 실험과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기보다는 작은 규모로 빠르게 시작하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패는 학습의 기회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AI 시대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빠르게 학습하고 혁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AI 시대에 성공하기 위한 전략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AI 챗봇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AI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물어보세요. 또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목표 하나를 세워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AI 시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기회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창의적인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